열차 안에서 대통령이 그 부인의 다리를 자신의 무릎 위로 올려놓고 다리를 이렇게 주무르면서 피곤하지? 어?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디어총괄팀장이 그걸 보고 속으로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니 그렇다고 또 그 부인은 그 여사님은 거기다 다리를 쩍 올리고. 예. 그게 더 웃기지 않? 둘 다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아니, 한 명이 그러니까 이상해도 이제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그림이에요, 사실은. 그 진짜 상황을 무서워,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 볼 수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김건희는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입증하려고 주위에도 항상 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군요. 예, 아니 예. 그렇게 해석이 그게 처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뭐 다른 언론이지만 그 유료로 하고 있는 시리즈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본인의 그 모회사. 예, 뭐 거기서 나온 거 보면 중앙일보 유료 채널, 예, 중앙일보 유료 있어요. 유료 그거 보려고 유료 구독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게 셜록 시리즈예요. 예, 근데 국무회의장에 슬리퍼 끌고 와가지고 내가 대통령 이 사람 능력 없는데 내가 만든 사람이라고 국무회의장에서 김건희가 선언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선언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이 자기 남편을 구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일종의. 항상 너 기어오르지 마 이걸 보여준 내가 거예요. 만든 목소리가 거구나. 그렇게 크다면서요. 지금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세자 겸 총리. 이 사람은 이제 통화를 할 일이 있었나 봐요, 윤석열이. 그러면 이제 주변을 좀 조용히 시켜야 될 텐데 문 밖에 다른 방에 있는 김건희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답니다. 그래, 야, 좀 조용히 시켜. 처음에 이걸 했어. 그랬더니 참모들이 가서 그쪽 문을 닫았겠죠. 그런데도 목소리가 계속 새어 나오고 깔깔거리고 웃는 소리가 계속 들렸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그쪽 방에 가서 좀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참모들한테 애꿎게 이 방문 닫아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는 자기가 겁니다. 하면 되는데. 예. 모든 많은 남성분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 집이면 괜찮아. 평빈이잖아. 우리 그냥 일반 남편 잡혀 예. 사는. 우리 그게 당연한 거고.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남편 입장에서는 전화 통화를 집안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건방지. 감히. 들고 나가야지. 잠깐만요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하고 아니 드라마 보고 계신데 전화 통화로 편하지 옆에서. 이건 그래도 국가의 공무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게다가 거긴 자기 근무지야. 그러니까 그러네. 자기 사무실이야. 생각해봤더니 진짜. 씁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방송을 보니까 노영 변호사 그 얘기를 하셨던데 뭐요? 김건희 씨 재판 나왔는데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다. 맞아. 많이 바뀌었다고. 직접 들어간 거기는 김건희 재판은 진짜 그 윤석열 재판보다 들어가기 더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도 안 되는데 이제 그분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기자는 아니 실제 기자의 협회 등록된 건 아니지만 기자 정신으로 이걸 다 스케치를 해가지고 이제 알려주는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마스크 착용을 안 했다면서요? 네, 마스크 착용 안 했고 음. 얼굴이 너무 이렇게 붓고 정말로 이렇게 코가 빵빵해가지고 어허. 왜 저렇게 되니 저 사람 진짜 맞아? 대역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그 정도고. 근데 옷과 핑크색 양말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어머. 블랙 상하이에다가 핑크색 그 수면 양말을 신고 나왔죠. 수면 양말. 예. 근데 그 핑크색 난 몰랐네. 특이하다. 핑크색이 그 김건희 영부인 여사의 그 무슨 컬러래요. 퍼스널 컬러래요. 뭐 웜톤, 쿨톤 할 때. 그치 바로 그거죠. 예. 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핑크는 포기 못하는구나. 근데 그날 왜 그렇게까지 이상했는지 아무도 설명을 못한대요. 아니, 빠진 게 아니라 부었다고. 부었대요. 부작용이 있다. 그런 그런 거지. 추측도 근데 사실은 가능하죠. 그분이 네. 구속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성형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 근데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많이 망가지지 않거든요. 몇 달 사이에. 정기적으로 시술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뭐 얘기 나오고 항상 이제 뭐 국빈 방문에 중요 이슈 있을 때 좀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제가 그 김건희 씨가 했다는 건 아니지만 거상 같은 거 할 때 림프절 이런 게 좀 제거되거나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순환 같은 건 안 될 수 있다고. 그래요. 미용업계에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김건희 씨 예.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어디까지나 거상할 뭐. 때 그렇게 된대요.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들은 이야기들이고 들은 얘기입니다. 확인된 건 얘기하는 아닙니다. 거고. 사실은 이 재판도 공개가 되면 우리가 좀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다 들리는 얘기로만 들을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직접 보고 들은 사람으로부터 제가 전문을 들은 건데 그렇군요. 그분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거리고 기자들이 특히 진짜 김건희 맞아? 정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저희가 가십거리로만 전달드리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대외적으로 국민을 향해서건 아니면 뭐 대외 행사를 할 때건 바깥으로 꾸며냈던 모습들과 실제 그 안에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달랐는지가 여기서 하나씩 다 나오고 그러네요.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죠. 민낯이 그런 나오는 의미에서 거예요, 민낯이. 진짜 글자가 들어 그 민낯의 이중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김건희 씨가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실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무언가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대부분 사진으로만 맞아요. 이미지 컷으로만 뭐 많이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앞서 그 사진 관련된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봤더니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것들이 또 연결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예. 보여주기는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실제 일은 본인이 뭐 비아폰이 됐든 아니면 텔레그램이 됐든 윤석열이 직접 인정한 것처럼 새벽까지도 전화기 들고 앉아가지고 일 시키고 있었다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 굳이 바깥에 나와서 본인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안에서 다 하고 있었으니까. 또 있어. 그러면 순환 같은 건 안 될 수 있다고. 아, 그래요? 미용업계에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김건희 씨 예.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어디까지나 거상할 뭐. 때 그렇게 된대요?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들은 이야기들이고 들은 얘기입니다. 확인된 건 얘기하는 아닙니다. 거고 사실은 이 재판도 공개가 되면 우리가 좀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다 들리는 얘기로만 들을 수밖에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직접 보고 들은 사람으로부터 제가 전문을 들은 건데 그렇군요. 그분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거리고 기자들이 특히 진짜 김건희 맞아? 정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저희가 가십거리로만 전달드리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대외적으로 국민을 향해서건 아니면 뭐 대외 행사를 할 때건 바깥으로 꾸며냈던 모습들과 실제 그 안에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달랐는지가 여기서 하나씩 다 나오고 그러네요.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죠. 민낯이 그런 나오는 의미에서 거예요, 민낯이. 진짜 글자가 들어 그 민낯의 이중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김건희 씨가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실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무언가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대부분 사진으로만 맞아요. 이미지 컷으로만 뭐 많이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앞서 그 사진 관련된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봤더니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것들이 또 연결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예. 보여주기는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실제 일은 본인이 뭐 비아폰이 됐든 아니면 텔레그램이 됐든 윤석열이 직접 인정한 것처럼 새벽까지도 전화기 들고 앉아가지고 일 시키고 있었다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 굳이 바깥에 나와서 본인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안에서 다 하고 있었으니까. 얼마 전에 김건희의 경복궁 짝다리 사진 비롯해서 경복궁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관련해서 취재를 좀 하신 바가 있다고 우리 특종주는 이정주 기자님. 요 사진이 지금 네. 그 저도 이제 취재를 좀 하고 있었는데 먼저 다른 뭐 언론사에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 경복궁 사진이 보면 전 처음부터 그 의심했었거든요. 센터에 딱 김건희 있어요. 예. 그 김건희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를 찍으려는 사진입니다. 예. 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나머지가 몇 장 더 찍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이제 자연스럽고 그 소위 말해서 이배용 전 그 국가교육위원장 있잖아요. 예. 저분도 보면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조선 왕궁에 어떤 사람이 이제 제 취재원이 해준 말은 이게 이 보면 예전에 보면 그 왕궁에 왕비랑 그 시중들 궁녀이 예. 늙은 하인들 있죠. 네. 예, 구도를 그렇게 잡아요. 예. 예, 늙은 하인과 늙은 궁녀와 왕비. 예. 그 서양에도 있고 동양에도 있거든요. 그렇게 딱 보면 저 뒤에 있는 피사체 궁까지 경복궁인가요? 연출된 것이다. 예, 저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김건희 원래 저렇게 사진 찍는데 제가 의심했던 거는 이거는 많이 봤던 구도다 했는데 이게 그 김건희 전속 사진사 예. 예, 신땡땡. 그 퇴사 브이로그 찍은 예, 그 예. 사진사. 예, 사람들은 예, 사람들 아무도 기억 못하지만 그 단독을 제가 썼었죠. 그러니까. 예, 아무도 기억 못하지만. 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퇴사 브이로그 그 신땡땡 지금 그 친구가 그때 퇴사한 다음에 자기가 따로 찍은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SD 카드를 본인이 들고 있던 거예요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국가 기록물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예. 저게 본인이 들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저런 것도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판에 얼마나 그게 예. 관리가 안 돼서. 그래서 브이로그 찍고 저 막 욕하고 다니는데 이거 제가 이제 그때 단독 했을 때는 이 친구가 그 중앙대 사진학과 나왔습니다. 네. 뭐 이미 다 나왔으니까 제가 취재 처음 했을 때는 좀 이 사람이 어쨌든 그 당시에 취재했을 때는 공무원이었지만 이제 곧 민간이 될 거고 하니까 뭐 자세히는 안 밝혔어요. 근데 제 거 보고 후속보도가 쫙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고 4학년 때 이제 취직을 한 다음에 구급 행정요원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 브이로그 저 왜 올린지 알아요? 왜 올렸을까요? 저게 사실 본인이 안 올렸으면 제가 취재를 안 했을 거예요. 네. 브이로그로 저 올리고 나대기 시작하니까 알게 됐 전화가 와 취재원들이
쟤 좀 조져달라고 진짜말로. 쟤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용산에 있던 아는 취재원들이 네. 이 기자 신땡땡 알지? 너도 알잖아 옛날에. 저도 인진하고 있었거든요. 걔야 하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확인하고 기사를 썼어요. 기사 마지막에 쓰고 나서 저 신땡땡 저분한테 제가 답변을 받으려고 예. 그래서 그 보면 캄보디아 사진 기억나시죠? 캄보디아. 그 아이 안고 있는 사진이요? 네, 로양과 걔 네. 안고 있는 거. 캄보디아 그 순천만 그 머리 뒤로 해가지고 패션쇼 하는 네. 마포대교. 그 거. 네, 그 어디 마포대교에서. 예, 차 타고 가다 카트 타고 가다 네, 뒤돌아보는 네, 거. 예. 기차. 그리고 그 마포대교에서. 마포대교 지금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저 사진들. 예, 다 저 전속 사진 찍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전속 사진사 신땡땡 그분이 실었다. 네, 근데 저 브이로그를 왜 올렸냐 나중에 예. 제가 알아보니까 마지막에 보통 모든 대통령실 마찬가지지만 계엄이 됐든 뭐가 됐든 퇴직하기 전에 그냥 형식상으로 한 계획 올려준대요. 그러니까 구급 행정요원이잖아요. 예. 사실 용산에 구급 행정요원이 있다는 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아는 거는 5급 행정관까지 알죠 보통. 근데 행정요원은 거의 알바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없는 자리를 그냥 야 예를 들면 뭐 비하에서가 아니라 물컵 나르고 종이하고 이거 너 이거 복사해 와 이런 일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서 행정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요원은 실제로 월급도 월급인데 본인이 어디 가서 전직 행정관이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보통 여기 이 판에 들어왔다는 거는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출마든 뭐든. 근데 전직 행정요원이라고 하면 안 쓰니만 못해. 어떻게 봤어요? 요원은 또 뭐야? 공익인 줄 알아요. 그렇죠. 네. 행정요원? 요원? 야, 그럼 입법위원도 있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더 비아냥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급 행정요원들이 제일 소원이 뭐냐면 월급 까도 좋으니까 마지막에 직급 높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안 높여줬어요. 그냥 구급인 채로. 네, 구급인 채로 행정요원대로 그대로 퇴직을 하게 됐거든요. 계엄 이후에. 근데 이 친구 신땡땡만 콕 집어서 안 높여준 거야. 아, 그래요? 예. 저렇게 사진을 많이 남겼는데도. 사고를 많이 쳤대요. 네. 그- 보시면 알겠지만. 예, 저 사람이 그 신 씨가 대통령실 안에서도 자기가 완전히 김건희하고 직속이라고 그치. 생각한 다음에 예. 다 패싱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바람에 네네. 사고를 많이 쳐서 아마 미움을 산 것 예, 같고. 주변에서 좀 미움을 샀다는 얘기는 예. 들었고. 그리고 뭐 이 사람은 그 SNS 그 브이로그에 회사에서 나 다 포맷하고 지우라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짜증난다 뭐 이런 걸 올려갖고 네. 유유 막 이런 걸 올렸단 말이에요. 증거 인멸을 했다고 아예 SNS에 올려버렸어. 그러니까 아예 제가 봤을 땐 최소한의 사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 인식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특검에서도 이 사람은 이제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할 태세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 충성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 대통령실에서 일할 수 있대. 오 좋아. 누구 빨로 아마 들어갔을 가능성도 전 있어 보이는데.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졸지에 시킨 대로 했는데 처벌받게 생겼어 지금. 네. 특검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보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런 거 좀 예. 특검에서 인지하고 있었던 김건희의 우월적인 어떤 네, 그런 모습들. 잘못됐던 예.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들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그 구급에서 그 한 계단 승진을 못해서 그런 원한을 갖고 지금 이렇게 사진을 그것 때문에 한 입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더 나올 사진들도 있습니까? 있죠. 저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 그 용상에 앉아 있는 사진이 돌고 있다는 그런 카더라도 있던데. 네. 근데 아마 저 제보가 이제 주진우 예. 라이브에서 먼저 나왔는데 저게 민주당으로도 갔고 예. 이제 원래는 특검한테 이제 원본이 간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특검법 개정안 이후에 플리바겐이 지금 그러니까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신땡땡 저분은 지금 특검이 저한테 연락이 한번 왔어 사실은. 제가 저 기사 쓰고 나서 특검이 출범한 다음에 혹시 이 기자님 있으셨냐. 그래서 저한테 뭐 몇 가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사에 안 푼 내용이 있냐. 저 더 많다. 사실 기사에는 한 빙하의 일각으로 한 20% 풀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별 추잡한 얘기 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명의 진술인데 약간 인신공격성이 있어가지고 진술만으로 인신공격이 좀 그래서 근데 사진이 찍었다는 건 뭐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찍은 네. 건데 딴 사람이 찍었으면 딴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쓴 거고 나머지는 기사에 제가 담지 않았어요 그냥. 근데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 제가 이제 확인했으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 있죠. 용화대. 거기 이제 제가 나중에 취재를 했거든요. 이 신땡땡이 어느 정도냐면 출근 안 해.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 사진 기자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진 기자들이
왜냐면 비효율적이죠. 회사에 왔다가 9시에 땡 찍고 뭐 간다는 게 왜냐면 현장에 그쵸. 대통령은 아침에 예를 들면 용산에서 용산으로 바로 가야죠. 뭐 구리시로 네. 갔다. 예를 들면 오늘은 뭐 에이펙 있으니까 경주로 갔다 하면 경주로 출발해야 하는 게 효율적이죠. 근데 땡 찍고 하는 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그 비효율이라는 외피를 명분으로 매번 출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럼 지가 왕인 거야. 예. 내부에서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런 게 있어서 근태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거기도 이제 그 카드를 찍어요. 출퇴근이 딱 공무원 조직이니까. 예, 기록이 되거든요. 예. 근데 신문 기자는 이제 운전기사, 운전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특수성이 있죠. 근데 그걸 넘어서는 왜냐? 사람들이 봤을 때 취재원이 한 말이 너만 사진 찍냐 이거야. 다른 사람 다 사진 찍는데 왜 너만 이 주에 이 칸이 비었냐고. 그럼 수목에 뭐 했어 임마? 이게 물어보면 그래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외부 행사 있었다 치자. 너 수목에는 왜 안 나오냐? 이제 이걸로 걸린 거예요. 걸렸는데 이 신땡땡이 또 김건희한테 일렀어. 가서 언니랑 나랑 진짜 싫다고 이렇게 씹어대는 놈들이 있다. 이르니까 거기 징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보는 핵심이 그런 지점이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김건희와 연이 있냐 이거예요. 네. 이 사람 부모? 뭐 친지? 도대체 누가 있길래 아니 그런 일이 있다고 김건희한테 가가지고 이랬대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밝혀줘야지. 공적 관계를 지극히 사적으로까지 확대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더 나올 사진이 있다. 더 그 있죠. 얘기는 뭐 네. 어떤 그 연출이 어떻게 있는지는 제가 지하 3층까지 한번 가볼까요? 네. 유튜브용이 아니라서 아 그래요? 나중에 한번 제가 스토리 저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죠. 예. 그것도 약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예. 김건희가 직접 이게 채용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달에 건너서 왔군요. 한 달.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왕자의 게임처럼 약간 가신 자리를 놓고 예. 나름대로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신땡땡. 대단합니다. 아니, 어린 나이에 저기 댓글로 아니 대통령도 그때 출근 안 했는데 사진사가 그거 배운 거 아니냐고 그때 네. 그런 댓글 주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대통령 네. 늦게라도 출근하잖아요. 안 나온 날도 있다고는 하니 아, 그쵸. 이제 모를 일이죠. 그거. 얘는 좀 억울하겠네요. 왜냐면 공용차라도 있어서 윤석열은 거짓말이라도 이렇게 쳤는데 실드라도 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저는 기대가 되는 게 네. 그런 앞으로 나올 사진들. 그러니까 그 사진들이 꼭 어떤 흥미 위주의 사진이 아니더라도 어떤 농단들을 했는가. 그걸 좀 지켜본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신땡땡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진을 앞으로도 풀 것이다 전망하시는 거고. 저는 카드 다 넘겼다고 봐요. 아. SD 카드를 넘기는데 보통 거기서 뭘 쏙 빼가지고 넘긴다는 게. 그러니까. 예. 쏙 빼갖고 넘기면 특검이 물어보죠. 그렇죠. 이거- 너 그러면 나도 하루 깎아줄까? 형량? 하루 깎아줘? 다 넘기고 플레이바겐 할래? 아니면 이렇게 살라미로 해서 우리도 살라미로 깎아줄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기자님 말씀하는 거에 하나의 뒷받침되는 정황이 이쪽 윤석열 쪽 김건희 쪽 변호사 중에 유모 변호사가 예.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조심해라. 맞아요. 그거 자꾸 넘기다가 네가 어떤 일을 당해야 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약간 네네. 경고성 그죠. 글을 올렸다 지워버렸어. 그쵸. 다 넘어갔다는 거지 이미. 아, 아니 넘어간 게 언론에 나온 게 아까 그 사진인 거고 예. 뭐 특검이 받았다고 해서 다 오픈해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명 변호사가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예, 그걸 파악하고 협박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미 넘어갔는데. 하도 통째로 갔는데 뭘. 받은 사진 없습니까 그러면? 반사님? 예. 아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김건희 씨 얼마 전에 용상에 앉았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다들 경악하셨을 텐데 명성황후의 침전에도 들어갔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반인은 물론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이고요. 닫힌 문을 열라고 윤석열이 얘기를 하고 이제 함께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복궁 안을 돌아다닐 때는 카트를 이용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요. 참 이 사건은 여태까지 정치평론, 뭐 정치가로 있으시면서 이런 사건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는 두 분 생각도 못했죠? 네. 평생 이런 사건을 평론해야 할 줄이야? 아니 이제 진짜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뭐 이런 사람을 갖다가 아니 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행하고 사는 거잖아요. 글쎄 거기 뭐 아무도 못 들어가는 종묘나 궁궐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었나 보다. 거기까지는 생각이 들었는데 명성황후 침전은 일반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데고 예. 또 이분이 또 안타깝게 돌아가셨잖아요. 일본인들에게 시해가 됐죠. 이 장소가 미사변이잖아요. 네. 이 장소가 바로 그 시해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해 장소를 왜 들어갔으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본인과 본인 배우자들만 문 닫고 10분 동안 있었다는데 뭘 했던 건지. 경호관이나 직원들은 들어오라고 하지 말고 윤석열과 김건희만 10분 동안 그 작은 공간에 머물렀던 거예요. 아니 그 왜 그런 거야? 뭐 1분도 아니고 처음에 이게 아니 사람 사진 보고 계실 텐데 되게 작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돌아가신 곳인데 10분 동안 저기서 뭘 한 건지 잘 이렇게 공개된 장소도 아닌데 특별히 저기까지 간 이유는 뭔지 이건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거죠? 왜 이렇게 궁궐을 아니 이런 정치 지도자 없죠? 바쁜데 아프잖아. 네. 바쁜데 아니 특별한 어떤 취미가 있었던 어떤 취향이 있었던 건지 뭐 카트까지 타고 거기를 돌아다녀야 할 이유는 뭔지 아니 좀 이건 진짜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어떤 평론가도 편을 들어주진 않더라고요. 국민의힘 쪽도. 몰라, 아직 제가 다 예. 서정욱 변호사한테 못 물어봐서 책임을 져야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에서 대부분 평론가들, 패널들도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다 공이 똑같아요. 바쁘기도 하고 안 바쁘다 하더라도 11번을 갔다는 거예요. 불국사 몇 번 가셨어요? 혹시? 한 3번? 저도 2번 저도 수학여행 2번? 뭐. 석굴암 네. 평생 2번 가요. 네. 두세 번. 한 번 가고 말아. 경복궁도 그렇죠. 제가 서울 와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네. 한 번 가. 애들 데리고 한 번 가고 2번 정도 가면 말거든요. 그 일정이 많은 사람들이 11번이나 갔다. 첫 번째 호기심, 두 번째는 뭔가 권력욕. 근데 문 닫고 저 안에 침실 안에 저기 앉아서 뭘 했다. 저는 결국 또 무소가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그거 아니면 사실 납득이 안 상식적으로는 돼요. 설명이 힘들다. 11번 가는 것도 이상하지만 네. 침실에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고 거기 가서 문 닫고 뭘 했다는 것 자체를 그냥 이거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걸 평론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암만 생각을 해봐도 암만 호기심에서 11번을 왜 갑니까? 뭐하러 갑니까? 우리 집 앞에 어제 그 박물관도 한 번 이상 안 가요. 누가 11번을 가요. 그렇다면 결국은 무속적인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 이 정권에서 관통하는 게 무속이거든요. 시작도 무속이고 끝도 무속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무속이 작동했던 게 아닌가.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복궁 방문한 날짜가 3월 5일 5시입니다. 네. 오자를 특별히 좋아했다고 하던데 김건희가 네. 이날도 뭔가 딱 본인이 감을 잡고 점지를 한 날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무속적인 게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도 한 표를 보탭니다. 저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대통령이 돼서도 이런 괴이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런 괴이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보면은 그때도 뭐 무속인들한테 전화해서 상담받고 그런 제보들이 엄청났잖아요. 저 깜빵 가나요? 이런 거 무속인들한테 물어봤었잖아요. 그리고 뭐 말미에도. 이런 걸 보면 사실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정치인들이라는 게 선거를 하고 막 말이 많기 때문에 내 행동을 어떻게 했을 때 사람들이 주시하고 기록으로 남고 나중에 어떻게 비판받을지 다 그 걱정들을 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절대 안 걸릴 거야. 절대 안 비판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괴이한 행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볼수록 괴이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언론사와 뭐 이런 데서 좀 취재 좀 했으면 좋겠고 둘이 좀 밝혔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이걸 취재한다고 해서 그 안 둘, 돼요. 그 그냥 공간에 우리는 둘만 그냥 있는데. 이런 평론을 하더라도 이해가 이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게 시작 자체가 왕자였어요. 네. 이것도 왕자 이상하지 않아. 누가 왕자를 써가지고 이 짓거리를 합니까? 저도 안 합니다. 미친 이런 짓거리가 대통령 경선 때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중간에 얼굴 보고 또 무속인 출신의 행정관을 뭐 뽑았다. 맞아요. 허위 경력 그 얘기도 사실 있었고요. 그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도 그걸 월급 했다고, 받아갔다는 얘기도 네, 있고요. 하더군요. 그 후에 노상원이라는 보살인데 예. 이 사람도 지도 못 믿어가지고 어디 군산 가가지고 애기 보살 다른 보살한테 물어보는 등등의 얘기가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도 이만큼은 안 보거든요. 몰라 보는 데가 있으나. 예. 근데 국가를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 입장에서 무속이 크게 관통을 하고 있다면 납득할 수 없는 걸 우리가 굳이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필요 없이 이 사람들은 무속에 대해서 저는 뭐 대부분 그
관저의 어떤 그 강아지 수영장인가요? 뭐 예. 수영장도 저는 무속적 일환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정자를 또 옮겨놨다고 그렇죠. 얘기도 있죠. 예. 거기도 무속적 일환. 그래서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아니, 2층에 다다미는 왜 깔은 거예요? 일본 좋아. 일본적인 그 요소가 있죠. 히노키탕도 있다고 하고. 아니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다다미라는 게 습기 때문에 까는 거거든요. 예. 일본의 어떤 건축 양식이 지진이 많고 날씨가 덥고 이러다 보니까 단층 주택이 많고 그게 예. 다 나무로 지어져 있어요. 그 습기를 방지해서 다다미를 까는 건데 아니 신식 한옥 건물에 한옥이 아니고 그냥 최신 건물에 다다미를 왜 깔아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상한 게 좀 상식적으로 너무 근데 이 사람들이 본인들도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다미랑 이런 거 다 철거했대잖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그런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철거까지. 철거를 했단 말이죠. 네. 아니 그러면 거기서 뭘 했을까? 진짜 조선시대에는 그런 미신을 믿는 왕비나 궁녀들이 소격소를 차려서 거기서 막 무당이랑 굿하고 그랬대잖아요. 뭐 그런 수도 있지 그냥 않을까? 이거는 뇌피셜인데요. 제 그냥 그 상상입니다. 그 일본 아마테라스 종교 포함해서 일본 지금 얘기해준 그런 문화에 굉장히 심취한 걸로 지금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김건희와 윤석열을. 그럼 전 그 이상으로 보는 게요. 네. 심취는 당연한 것 같고요. 암만 이게 심취해 있다 하더라도 이거 만약에 내가 이제 다음 대통령이 오게 되면 볼 건데 저거 집에 다다미를 하든 뭐 상관없어. 근데 관저는 공적인 장소란 말이에요. 네. 거기 다다미 하긴 어려워요. 저는 그래 보거든요. 네. 히노키탕도 그렇고요. 암만 그 편백나무 좋다고 하더라도 본인 집에 내 취향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관저라는 거는 본인 집이라기보다는 공적인 거예요. 자자손손이란다. 후임 대통령 오면 그거 가는 거고 그렇다면 다다미가 암만 좋아도 온돌방으로 한국식으로 바꿔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의식적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일본 종교라고 해야 되나 무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중에 하나가 주군이의 그 원한을 밑바탕 삼아서 본인의 소망을 이루는 뭐 네.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명성황후가 시해된 곳이 어쨌든 명성황후가 죽은 곳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뭔가 기운을 받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제가 하는 말라게 그 말이에요. 욕망을 용상에 앉아서 뭔가 실현을 하고자 하는 이렇게 연결이 그러니까 이거 뭐 되는 거